예, 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의 대리운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연합 티맵 사확장 권고 제한 권고 어겼다. 8월 규탄 집회 한답니다. 어, 전부터 계속 올렸던 내용인데요. 그 티맵 모빌리티가 이제 그 로제 인수하고 나서 어, 동반성장위원회가 5월 24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저가업종으로 지정하고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서 유성콜 시장에 한해 대기업 사업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이후 2개월간 이 시장을 둘러싼 중소업체와 대기업 간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중소업체로 이루어진 대리운전 총연합회는 31일 8월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열어 티벳 모빌리티와 동반성장위원회를 규탄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티벳 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 업체 로지소프트를 인수한 것이 명백한 사업확장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 로지소프트는 대리운전 콜 처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로 전국의 많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이 솔루션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인수권에 대해 유선콜 알고리즘을 관리하고 배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경쟁사의 손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쨌든 동반 성장위는 지난 28일 실무회에서 티맵 몰리티의 로지소프트 인수를 시장 확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회는 동반이 결정에 대해 유선콜을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먹잇감이 되라는 종용하는 그런 동반성장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다뤄도 되는 기관인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리운전 연합회와 티맵 모빌리티가 계속 대립을 하고 있네요.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카카오티 관련 카카오티 모빌리티죠. 관련 내용이고요. 예, 요거는 또 주요 메인 뉴스에 나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이 노조 등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IT 업체가 택시 시장까지 노리는 비난 속에 추진됐던 터라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인데요. 골목 상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택시 탈 때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티는 이제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택시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은 80% 이상, 누적 가입자 수는 3,100만 명에 달합니다. 대리운전 시장까지 넘보며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던 카카오의 진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은 뒤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는 변화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 지난 5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3년간 시장 확장을 제한받게 됐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속에 주가도 하락하자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을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파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일대 주주 자리를 넘기고 카카오 이름까지 빼서 비난 여론에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반발하면서 매각 절차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도 생겼습니다. 바로 심야 택시 대란입니다. 정부가 운행 대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푼다면 카카오 모빌리티에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다음 뉴스는 집산이 돌아온 후 폭풍, 위험천, 영끌, 비투족. 여기 대리운전 얘기가 나오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말 서울 성동구에 내 집 마련을 한 학원 강사 A씨는 최근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이른바 영끌로 마련했는데 금리가 올라 매달 내야 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니면 사지 못하게 될 생각도 있었고, 주택담보대출 4억,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개인 대출이 3억, 대략 한 150 정도 있다면 지금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까지 갔고,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이 같은 사례는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37조 원. 이 중 20, 30대가 빌린 돈은 절반에 가까운 111조 원에 이릅니다. 신용대출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액은 모두 118조 원으로 지난 2019년보다 25% 늘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제2금융권 대출 증가율이 다른 세대보다 유독 높았습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사용은 지난 2017년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2조 2,700억 원까지 치솟았고 3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배달하시는 분들도 넘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200만 원 용돈 가뿐히 벌어요. 대기업 다니는데 이거 한다. 이게 바로 대리운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에 나오니까요. 네. 최근에 대기업에 다니며 딸을 키우고 있는 박모 씨는 최근 하루 10만 원 용돈 벌이에 재미를 붙였다. 퇴근 후 대리 아르바이트 시작하는 것. 특히 강남에서는 더 높은 평균 가격으로 시급을 벌 수 있어 쓸쓸하다. 대리기사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 부업으로 꾸준히 뛸 생각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잠잠했던 카카오티 대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리오프닝 일상으로 한때 수천만 원 수익을 자랑하던 배달기사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리기사가 직장인들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내용 뉴스도 나왔고요. 아무튼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 송다는 오늘 오후에서 내일 새벽 사이 서해 먼바다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는 내일도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 내외가 되겠고 낮 기온은 28도에서 32도를 보이겠는데요. 습도는 여전히 높아서 밤 사이에는 열대 현상이 나타나겠고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제5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살펴보면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50에서 100mm, 지리산 부근으로는 250mm 넘게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은 200mm, 제주 산지는 150m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북과 중부, 경북권은 30에서 80mm 내리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경북 북부의 많게는 120mm 이상 쏟아지겠고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화요일까지 내리겠지만 내일 밤에서 모레 아침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레 저녁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날씨 어플은 알고 계시죠? 네, 비커밍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비커밍순 앱을 활용하시면은 날씨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비 오는 지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윈디라는 어플입니다. 윈디. 네, 요것도 좋더라고요.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